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압축인자 배웠죠? 그럼 이것들을 넘어서서요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이상기체일 때만 해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상기체가 아니야. 전부 다 무슨 기체? 실제 기체들이에요. 그럼 그 실제 기체에 맞게끔 이 이상기체를 어떻게 보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보정해서 만들어진 식인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은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유도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렇게 표시하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했어요? PV는 nRT라고 요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무슨 기체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상기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를 무슨 기체화 시켰을 때? 이상기체화 시켰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들이 많다 그죠? 근데 무슨 기체로? 이상기체로 무슨화 시켜버렸다? 단일화 시켜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거부터 우리는 벌써 요 식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식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인 무엇의 종류가, 기체의 종류가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요 모든 기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기체는 모든 기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A라는 기체가 다르고 B라는 기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요 무엇도 다르고요 인력도 다르고요. 무엇도 다르다. 기체 자체의 무엇도 부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인력을 보정해 주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체 자체의 부피를 보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인력이라는 말은요. 무엇으로? 압력을 보정함으로써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한번 보정해 봅시다. 압력을 한번 보정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압력 땡땡 실제 기체가 있고 이상 기체가 있어요. 누구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상 기체 서로 간에, 다시 말하면 입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 기체는요 입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구들끼리 아무런 영향, 즉 상호작용을 가지지 않고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럼 막 움직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있는 그대로의 압력을 다 가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 기체는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기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다가 두 개가 가까워지죠. 그럼 이상 기체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뿡뿡 뭐 할 거예요? 벽이랑 부딪혀 버릴 거예요. 근데 실제 기체는 이렇게 가까워지면요 둘 사이의 인력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겨진다고요. 그러면 이 벽이랑 충돌하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 이상기체보다 줄어들겠죠. 그리고 충돌 세기도 이상기체보다 뭐 하겠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엇의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인력의 효과 때문에. 따라서 압력은요 고지곳대로 부딪히는 이상기체가 무엇이 작용하는? 인력이 작용해서 충돌 횟수와 충돌 세기가 줄어든 실제 기체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좀 더 자세히 적어줄게요. 이 실제 기체는요 무슨 횟수와 충돌 횟수도 줄어들고요 충돌 세기도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압력은 이상기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PV는 뭐라고 돼 있어요? nRT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 이상기체다 그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P는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그럼 요 V도요. 마찬가지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기체 자체의 부피 때문에. 하지만 몰수는요. 이상기체와 실제기체가 같겠죠. 왜? 존재하는 입자수니까. 그리고 요 R 값은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T는요. 내가 무엇이 가능하다?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PV는 뭐? NRT. 그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볼까? P는 V분의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그렇죠. V분의 NRT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이상기체 거. 얘도 무슨 기체 거? 이상기체 거. 왜? 우리가 여기에서 끄집어 왔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P 무슨 기체는 실제 기체는 여기서 적혀 있어. 이상기체보다 실제기체는 인력에 의해서 요것들이 감소하니까 압력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요. V 이상기체의 NRT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감소하는 인력을 빼달라고요. 그럼 여기서 뺍시다. 뭐를? 입자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입자수 V분의 얼마? N. 상호작용을 하니까 뭐 하자? 제곱. 그리고 무슨 변수가 빠져있다 그랬어요? 기체 종류가 빠져있다 그랬어요. 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도 뭐해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라고 하나 표시해 줄 겁니다. 그럼 요 A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시해요. 인력 보정 상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인력은요. 무엇마다 기체마다 무엇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정상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력 보정상수라 부르기도 하지만요. 간단하게 반데르발스 무엇이다? 상수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A 값이 뭐 하면 뭐 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크게 작용한다?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 기체를 이렇게 한번 보정해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한번 보정해 보자? 부피를 한번 보정해 봅시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피 땡땡 무슨 기체? 실제 기체. 그럼 여기에는 무슨 기체? 이상기체라고 딱 적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줄래요? 실제 기체하고 이상기체 중에서 누가 부피가 더 클까요? 진짜로는. 이상기체는요. 기체 자체의 부피는 뭐 했다고요? 무시했어요. 그냥 그 기체들이 놀고 있는 공간만 부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기체는요. 그 기체의 종류마다 전부 다 각기 다른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부피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기체 자체의 부피를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기체들이 뛰어놀고 있는 공간에다가 기체 자체의 부피까지도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돼요. 따라서 부피는 누가 더 크다? 실제 기체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해볼래요? 이 부피가 더 큰 이유는요. 여기에서 끌고 옵시다. 기체 자체의 뭐를 더해주세요? 부피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PV는 NRT 들고 오세요. 똑같이 우리 만들게요. 뭐는? P. 맞죠? P라고 적으면 안 되겠네요. 뭐라고 적어야겠어요? 부피니까 V라고 적어야겠네요. 뭐는? V는, 즉, V 이상기체. 왜 이럴까, 선생님이? V 무슨 기체? 실제 기체는 P 이상기체 NRT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왜? PV는 NRT. 근데 이 실제 기체는요. 맞아요. 이거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요 놈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왜? PV는 NRT잖아. 맞니?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하자고요? 더 크니까 더하자고요. 기체 자체의 부피를. 기체 몇 개? 몰수. 얼마? N을 이렇게 더해줄 수 있겠죠? 근데 기체 종류마다 하나의 부피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B를 곱해주자고요. 그럼 여기 있는 요 B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A는 인력 보정상수 또는 압력 보정상수. 그럼 얘는요, 그렇죠. 부피 보정상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보정상수? 부피 보정상수.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그냥 불러도 상관없다. 반데르발스 상수라고 그냥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추론해 보세요. B 값이 커진대요. 다시 말하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요 B 값, 다시 말하면 부피 보정상수는 달라질 수 있겠죠. 왜?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럼 이 보정상수가 크다는 말은요, 기체 자체의 부피가 뭐해진다? 커진다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압력을 보정한 것. 두 번째는 뭐를 보정한 것? 부피를 보정한 것.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왜 이렇게 말이 꼬이고 버벅댈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오늘 영상 5개 찍을 거예요. 5개. 첫 시간부터 여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더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2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PV는 뭐라고요? nRT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그러죠? 무슨 기체? 이상기체. 그럼 저기에다가 이것들을 뭐하자? 집어넣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쌤 그대로 적어볼게요. 뭐는요? P 실제 기체는요. 뭐라고? V 이상기체 nRT로 나타낼 수 있죠? 압력을 보정할 때는 실제 기체의 압력이 이상기체의 압력보다 뭐하다? 작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거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빼줍시다. 뭐? 상호작용하는 만큼 빼달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상기체. 요 값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넘겨주면 되죠? 뭐는? P 실제 기체에다가 더해줍시다. A, V, N에 무엇을? 제곱을.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만들어냈어요. 자, 두 번째 얘 들고 옵시다. 부피를 보정했다 그죠? 실제 기체는요, 이상기체의 nRT라고 나타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값은 결국 뭐랑 똑같다고요? V 이상기체 값과 똑같다 그죠? 왜? 여기에서 끌고 왔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실제 기체하고 이상기체하고 부피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고요. 왜? 기체 자체에 부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자고요? 더하자. 무엇을 더해주자? 그렇죠. 몰수만큼. 보정상수를 써서.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V 무슨 기체는요? 이상기체는요?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넘겨주면 되죠? V 실제 기체 빼기 BN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럼 요 두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럼 요걸요 이제는 대입합시다. 우리 친구들. 자, 대입하는 거야 솔직히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그럼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P 실제 기체 플러스 A VN의 얼마? 제곱. 그럼 야가 P라는 거야. P. 그럼 V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 V 실제 기체 빼기 얼마? BN. 그럼 이게 무엇과 똑같다? nRT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반데르발스 무슨 식?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기체의 무엇이라는 종류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뭐 했다고요? 보정했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식을 우리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교수님들이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봤으면 무슨 방정식? 상태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봤을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압축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시간에 뭐라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첫 번째, 압축인자는 NRT분의 얼마? PV라고 배웠어요. 맞죠? 근데 1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없애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Z가 얼마일 때? 1일 때. Z가 1이란 말은 결국 무엇이다? 그렇죠. 이상기체와 같다고 그랬죠? 맞아요. 왜? PV는 NRT 그대로 집어넣어봐. 자, 우리 친구들 PV는 NRT 이상기체. 그럼 PV 대신에 NRT 집어넣으면 땅땅 없어지고 얼마? 1이잖아요. 1.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압력을 보정했어요. 뭐를? 인력. 여러분들 인력을 보정했어요. 우리 인력을 보정했다고요. 압력을 보정.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압력을 보정했다. 인력을 보정했다.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P. 실제 기체 P. 무슨 기체? 이상기체. 방금 배웠잖아. 누가 압력이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작다고요. 얘보다.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에다가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 값은 1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Z는 1보다 뭐해진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맞니? 자, 두 번째는 뭐를 보정하자고요? 부피를 보정하자고요. 다시 말하면 기체 자체의 뭐를? 부피를 집어넣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Z는?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피 실제 기체, 그 다음에 부피 무슨 기체? 이상 기체. 방금 했잖아요. 방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뭐해져야 돼요? 그렇죠. 커져야 되죠. 왜? 기체 자체에 부피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더 커져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피가 더 뭐했어요? 커져버렸어요. 맞니? 그럼 이 값이 커져버렸잖아. 그럼 이 Z는 뭐보다 크다고요? 1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식을 만들어냈어요? P잖아, P. 맞아요. 그럼 여기에는 Z값 1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요 상태는 무슨 기체예요? 그렇죠. 이상기체 1일 때. 그죠? 이번에는 요렇게 전 시간에 했던 거잖아. 했던 거. Z가 1보다 뭐해졌어요? 작아졌어요. Z가 1보다 뭐해졌어요? 커졌어요. 이렇게 1보다 작아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인력 때문이라고요. 그럼 얘들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인 인력 때문에 작아졌다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기체 자체의 뭐 때문에? 부피 때문에 커지게 된다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기체 자체의 부피라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 부르기도 한다고요? 반발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압축인자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압축인자를 이렇게도 배웠지만 우리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압축인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두 번째 압축인자는요,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VM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VM은요, 몰당 부피예요. 몰당 부피.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V0M은요, 무슨 기체의?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뭐는요? VM은요, 어떤 기체의 무슨 부피? 몰당 부피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기체? 이상기체를 집어넣어요.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 분의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 땅 얼마예요? Z는? 그쵸? 1이라는 거예요. 1. 자, 이번에는 뭐를 보정해 볼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압력 보정합시다. 압력. 여러분들 실제 기체는요. 압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상기체보다 작아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압력이 작아진다는 거는요. 벽을 칠 힘이 뭐해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럼 벽을 칠 힘이 작아지면요. 당연히 부피도 뭐해져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풍선 생각해봐요. 풍선. 후 불어서 모을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크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실린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실린더 준비했어요. 실린더. 여기에 실린더 준비했어요. 요 기체가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힘이 엄청나게 뭐해졌다? 세졌다. 그럼 이 실린더를 위로 뭐 할까요? 올려버리겠죠.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뭐해져요?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실린더를 올려서 부피도 커진다고요. 하지만 압력이 작아지면 실린더를 밀어낼 힘이 없어요. 그럼 부피도 뭐해진다? 작아진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상기체에 몰당 부피가 있어요. 근데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보다 압력이 뭐해졌어요? 작아졌어요. 왜? 상호작용이라는 인력 때문에. 그 결과 부피를 크게 할 힘이 없어요. 이상기체보다 부피도 뭐해졌다?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기체 있고 야는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뭐하다? 작다. 그러면 압력을 보정하는 Z는 1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몰당 부피에서는. 자, 이번에는 뭐를 보정하세요? 부피를 보정하세요. 그럼 얘는 있는 그대로 우리 부피값 했잖아요. 이상기체는요. 기체 자체의 부피는 뭐 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공간만 표시했어요. 근데 얘는요. 실제 기체는요. 공간도 있지만 기체 자체의 부피도 있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부피가 몰당 부피가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보다 뭐하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Z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Z를 nRT분의 PV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Z를요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분의 기체, 즉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로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인자를 표시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어떻게 꾸며내는지, 그리고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활용해가지고요 압축인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우리 현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게 있어요. 작년 선배들까지는요 화2에서 뭘 배웠냐면 엔트로피를 배웠어요. 근데 올해는 교육과정이 빠졌어. 근데 실제 엔트로피는요 여러분들 대학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이 활용돼요. 그리고 고고학 책에도 엔트로피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총 4시간 분량으로 해가지고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업 듣는다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요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